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학습터, 달라진 이학습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1학년도에 2020학년도 처음 이제 나왔던 이학습터의 모습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2021학년도에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라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영상을 만듭니다. 아마 이학습터를 처음 들어가게 되면 포털 사이트에서 이학습터라고 치면 쉽게 이렇게 화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학습터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누르면요,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이라고 누르고 아이디와 비번을 쳐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요,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접속 내용과 여기 학급 목록이 나오죠. 자, 먼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전체 메뉴라는 버튼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개설된 학급이 없다라면 학급 개설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학급 개설을 누르면, 자, 어떤 학급을 개설할 것인지 오른쪽에 학급 개설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자, 학급명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학급 소개,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수강을 요청할 때 자동으로 승인을 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정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이수 기준을 아이들이 강좌를 모두 얼만큼 들어야 또는 평가 점수를 얼만큼 받아야 이수를 할 수 있게 해줄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교과 수업이 필요할 경우 또는 공동 작업을 할 선생님이 필요할 경우는 이렇게 지정과 미지정, 부담임을 지정, 미지정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지정을 해서 선택을 하면 원하는 방향 선생님과 작업을 하거나 교과 선생님들이 수업을 올릴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학급 개설 신청을 누르면 학급 개설된 학급이 나오게 되고요. 그 개설한 학급은 어디에 나오냐면, 자, 여기 개설된 학급에 이제 목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개설된 학급을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학급에 대해서 언제까지 학습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몇 명의 학생들이 들어있고 부담임은 몇 명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자, 이거에서 내가 부담임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부담임 클릭을 눌러서, 자, 여기에 이제 학교 이름을 검색하거나 또는 닉네임을 검색하거나 아이디를 검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서 입력을 한 다음에 하면 이 왼쪽에 현재 이학습터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들이 다 뜨고요. 추가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 선생님에게 부담임 지정으로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숫자, 부담임 수치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학급 운영에 함께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학급 인원은요, 여기 학생들에게 개별 아이디를 통해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교사 발급 계정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교사 발급 계정 관리를 눌러서 여기 보면 이제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발급하신 계정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계정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계정 생성을 누르면요,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학습터 교사 발급 계정 안내 라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계정을 발급한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양식은 여기 오른쪽에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계정을 발급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은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확인했다는 체크와 함께 일괄 생성할 것이냐 개별 생성할 것이냐가 나와 있어요. 일괄 생성은 고유의 일련 번호를 통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급 학생들이 30명이다 30으로 잡아놓고 내가 6학년을 담임하고 있다,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고유 식별 번호 아이디가 생성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아이들이 접속하게 될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괄 생성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데, 개별 전학생이 오거나 또는 이거는 몇 명의 개별 아이디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이디를 지정해서 중복 확인한 후에 바로 닉네임을 설정해서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제공을 한 아이들이 접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 학급 인원이 여기에 수치로 잡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부단임과 학급 인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홈페이지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지금 만든 학급 목록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학급 목록에 이렇게 두 가지가 뜨게 되고요. 더 많은 학급을 개설했을 경우는 더보기를 눌러서 본인의 학급 목록을 일괄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개설된 학급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찐 테스트라고 만들어 놓은 2025 찐 테스트라는 학급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학급은요, 부단임이 한 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또 한 명의 학생이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학습터는 LMS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이 몇 명이 출석을 했고 또 수업의 진행률은 얼만큼 진행됐는지가 여기 나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아이들의 그 학습 정도, 현황에 대한 표시가 여기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게시글을 이제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자, 최신 게시글 조회 오른쪽에 보면 게시판 이동이 있어요. 자, 게시판 이동을 가면 공지사항으로 할지 Q&A 코너로 할지 어디로 갈지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공지사항으로 갔을 때, 자, 이렇게 이제 게시 등록, 공지사항을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또 해당 이 링크의 URL을 복사할 수 있는 버튼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은요, 사실 초기 이 학습터에서 제공하던 기능들이었고요. URL 제공은 조금 추가된 내용인 것 같네요. 자, 저도 제가 수업을 하는 기반이 이 학습터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초기보다 이제 바뀌었던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개설 강좌가 3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크게 일반 수업 2가지와 그리고 화상 수업 1가지, 이렇게 3개가 총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요, 등록된 평가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출제하기 버튼이 있죠. 출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테스트 2의 평가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자, 여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요, 우선 지금 현재 테스트 2에 대해서 출제할 것이냐 라고 이제 묻고 있고, 제가 눌렀을 때 이미 공유되고 있는 시험지를 할 것이냐, 내가 만든 시험지로 새로 집어넣을 것이냐, 이렇게 지금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학급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학급에서 어떤 강좌에 대해서 출제를 할 것이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 2가 아니라 수학에 대한 이 두 번째 거에 대한 평가를 하겠으면 여기서 강좌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출제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수학의 평가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보시면 자동 시험지 생성, 시험지 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미 공유되고 있는 시험지가 괜찮아서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체크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직접 만든 시험지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자동 시험지 생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냥 시험지 생성이라고 있어요. 자동 시험지 생성은 내가 몇 학년의 수업을 또 어떤 과목을 2학기인지 1학기인지 어떤 단원인지 문항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제공된 게 어려운 여기 문제은행 같은 거죠. 53문제의 어려운 문제와 중간 문제 134문제 이 중에서 몇 개를 할 것이냐를 구성해서 자동으로 시험지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 사실 이거는 이 학습터 초기에도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터에 학습관리 코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그 성적에 관련, 출석에 관련된 LMS 기능과
이제 게시판 기능, 그리고 강좌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강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강좌에 대한 등록 평가에 대한 내용,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조회 종류의 화상 수업이라는 코너가 생겼어요. 자, 이 조회 종류의 화상 수업이라는 코너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고 있으시다시피 구글에서는 구글 미트,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줌, 그리고 웹엑스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온더라이브라는 실시간 쌍방 소프트웨어를 이학스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조회나 종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이제 먼저 사전에 뭐 알리겠죠. 내일 9시에 조회 종례를 할 거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라는 게 이미 약속이 돼 있는 상태이겠죠. 자, 그러면 자, 입장을 눌러봅니다. 입장을 누르면 이제 진행 중인 화상 수업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현재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 국어라는 시간을 22시 20분부터 30분간 지금 현재 그 화상 수업을 개설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중으로 화상 수업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학스터의 이 지금 실시간 쌍방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수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국어 수업을 다시 취소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삭제를 진행했고요. 조회 종례 화상 수업에 입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조회 종례 정보를 학생들에게 쪽지로 전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확인을 눌러도 되고 취소를 눌러도 돼요. 확인을 누르면 아이들의 쪽지함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화상 조회 종례를 시작합니다 라고 이제 초대한다는 내용이 이제 가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그럼 다시 입장을 눌러서 자, 입장을 누르게 되면요, 현재 지금 웹캠이 이제 찍고 있는 나의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저는 지금 벽으로 향하게 해놨는데, 자, 그리고 자동으로 비디오 장치와 오디오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동으로 잡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러 개가 돼 있어서 바꾸고 싶다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화면을 내 사진 만들기를 누르시면요, 이 화면 부분이 캡처가 돼서 하나의 배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시간으로 계속 나의 모습이 움직이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캡처한 모습을 가지고 내 사진으로 아예 박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업 입장이 깜빡깜빡 하고 있죠. 내가 현재 어떠한 환경에서 접속하고 있는지도 나옵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학생들도 나오게 돼요. 자, PC에서 크롬으로 접속했다라는 게 여기 표시가 되죠. 학생들도 이제 로그인했던 기록이 어떤 환경에서 접속했는지도 나오게 돼요. 자, 수업 입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수업 입장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배경 이미지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게 되는 화면이에요. 스탠바이 할 수 있는 그 기본 화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배경 이미지 설정 오른쪽에 보시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기본 화면들을 바꿀 수 있고요, 사용자 지정을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그 화면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속 수업 시작이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수업 시작을 누르지 않으면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마이크 설정하고 화면 설정하고 있는 그 화면 있잖아요. 그 화면, 대기 화면에서 학생들은 입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을 클릭해야만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수업 시작을 누르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제 접속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수업 시작을 누르면요, 여기 지금 현재 몇 분이 남아 있는지 나오는데, 처음 초기 이제 수업 시간 제공은요 45분이에요. 아마 45분일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45분인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접속하는 순간부터
이 시간은 내가 이 수업 종료를 누르고 밖으로 나가든 계속 들어와 있든 이 카운트다운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0분이 되면 이 시간이 다 달아서 0분이 되면 그럼 더 이상은 못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업이 얼만큼 이제 뭐 45분을 뭐 제공되었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이제 조회를 했는지에 대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여기 보면요, 이 사용자 이 2명 중에 1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제가 지금 교사로 접속해 있고 우리 학급에는 진관 테스트라는 학생 아이디를 하나 승인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급은 지금 2명밖에 없어요. 그 학생 중에 여기 학생이 아직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학급 학생이 30명이 다 등록이 돼 있다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30명 분에 뭐 예를 들어서 현재 5명이 접속해 있으면 5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학생의 이 색깔은 흑백이 아니라 이제 붉은색으로 아마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을 접속하게 한 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진관 테스트라고 해서 어떤 환경에서 학생이 접속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의 화면, 마이크, 학생의 스피커가 어떤 상태인지도 불이 컬러로 들어와 있으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흑백이라면 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다르냐면 좀 이제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초상권이나 이런 화면 보호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걸 느껴지는데, 보통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경우는 접속해 있는 학생의 화면들을 모두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고, 클릭했을 때 그 화면이 기본 이 화면에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클릭했을 때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학생들이 지금 1명 들어와 있지만 여러 명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와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이 학생을 클릭했다고 이 학생의 그 캠 화면이 나오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학생의 그 화면을 보게 하려면 이거는 수업 화면이기 때문에 교사가 권한을 주지 않고는 그 학생의 모습이 뜨지 않습니다. 즉, 제가 발표하기를 눌러서 이 학생에게, 여기 보면 이 진관 테스트라는 학생에게 이 발표하기를 클릭해서 발표 권한을 주어야만 학생의 화면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쓸 수 있는 건 오롯이 교사인 거죠. 교사 통제하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발표하기를 누르면요, 발표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라고 나오고, 학생에게는 발표 시작하기 버튼을 하겠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 학생의 화면이 지금 나오게 되고요. 또 여기 보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이학스토어에서는요, 화면이 전환되거나 어떤 화면이 새로 생성됐을 때는 무조건 이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자, 지금 검은색 화면인 이유는 학생의 화면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재생을 눌러서 학생 화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재 학생이 발표 중인 상황이라서 중지를 눌렀을 때 다시 기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즉, 아이들이 내가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다른 애들의 그 화면을 보려고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이 화면이 수업 집중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화면을 보거나, 또는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의 화면을 캡처해서 뭐 초상권 침해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또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사용자 부분을 봤는데요. 채팅 부분을 가면요, 채팅 부분에 대상을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전체한테 하거나 또는 그 접속 학생 직관 테스트한테 귓속말로 하거나, 제가 만약에 귓속말로 직관 테스트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귓속말로 보내면 이 귓속말이 요 그 내용이 귓속말이라고 뜨면서 학생한테는 귓속말이라는 표시와 함께 이제 회색의 음영이 들어간 내용이 텍스트가 전달이 돼요. 만약에 전체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요, 그런 내용이 없이 이 안녕하세요 라는 글은요 검정색 음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해주죠. 또 하나, 여기서 보면요,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여기 부분, 이걸 누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메시지 보내기를 누르면 현재처럼 그냥 일반적인 채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웹 링크 보내기를 누르면요, 링크를 보내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 라고 하시겠지만, 메시지 보내기에서 제가 어떤 URL을 만약에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이 URL은요 그 링크로 바로 가기 클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웹 링크를 보내기를 누른 다음에 링크를 보내면 이게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보호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링크 공유할 때 이렇게 또 바꿔서 보내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겠죠. 자, 또 하나, 줌이나 구글 미트에서 이제 어떤 공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가령 구글 미트 같은 경우는 공지를 했는데 학생이 늦게 들어온 학생이 있거나 나갔다 들어온 학생이 있으면 그 공지글이 전달이 안 되죠. 그런데 플러스 버튼에서 공지사항 보내기를 클릭하고 오늘 수업은 1시간 이루어집니다 라고 만약에 공지를 하면 이 위에 계속 고정적으로 공지사항이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늦게 들어오든 나갔다 들어오든 이 공지사항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상은 계속 이제 아이들이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 활성화 버튼은 채팅창을 활성화할 것이냐 이건데, 제가 활성화를 눌러놓으면 이렇게 눌러놓으면 아이들이 채팅을 할 수 있는 칸이 열리게 되고요. 이렇게 눌러서 비활성화를 하면 학생들이 채팅을 못합니다. 채팅이 금지되었다는 표시와 함께 채팅창이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꼼꼼하게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문조사에 보시면요, 자, 이게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설문조사는 여기서 이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더보기를 통해서 진행하니까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모둠 구성하기가 이 표시가 바로 모둠 기능인데요. 여기 보면요, 구글도 익스텐션, 그러니까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모둠을 배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줌으로 따지면 소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아마 그 기능을 살린 걸 텐데, 자, 자동 배정 인원을 6명에서 몇 명으로 할지를 조절하고, 그리고 이거를 자동 배정을 눌러 놓으면 학생이 지금은 1명밖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동 2명 배정 중에 1명이 모든 밀에 편성되었다 라고 이제 표시가 되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모든 밀 아래에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간 것이 보이죠. 자, 이 변경을 누르면 이제 요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제외시킬 수도 있고요, 다시 바깥에 있는 애를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 배정이 아니라 모둠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를 생성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둠 배정에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둠 배정을 하고 나서 모둠 시작하기를 누르면 그 학생들끼리 모이는 소회의실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모둠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 모둠 시작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뜨죠. 제 화면과 그 모둠에 들어있는 학생이 뜨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첫 번째 제 화면을 보려면 재생 버튼을 눌러서 첫 화면을 보여줘야 되고요. 요 재생 버튼을 눌러서 학생의 화면을 또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회의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판서, 화면 필기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다른 어떤 기능보다는 조금 이렇게 특별한 기능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스티커 기능이라든가 뭐 특별한 기능은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캔버스 투명도를 100으로 할 거냐, 브러쉬 두께를 몇으로 할 거냐, 색깔은 어떤 걸로 할 거냐, 텍스트를 입력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화면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픽셀 지우기는 말 그대로 지우기 기능이고요. 모두 지우기는 한 번에 클리어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온더라이브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더보기 누르면요, 학습 현황을 누를 수 있는데, 학습 현황을 누르면 현재 접속하고 있는 아이가 진관 테스트라는 아이가 있고 몇 시에 접속했는지, 이따가 아이가 밖으로 나갔을 때 종료 시간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요. 그러면 총 얼마를 참여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접속을 했는지도 학생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엑스포트라고 나와 있죠. 이 엑스포트를 누르면 CSV 파일로 추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잖아요. 이걸 누르면 그 날짜의 어떤 출석부 기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생 이름과 시작, 종료, 참여 시간이 엑셀 파일, CSV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출석부 기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자, 학습 현황은 그렇고요. 참여 확인 요청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다른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참여 확인 요청을 누르면요, 아이들한테 참여 요청 유형을 보낼 수 있게 돼 있고, 참여 요청을 누르면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네 자리의 인증 코드가 랜덤으로 발송돼요. 예를 들어서 1208, 뭐 1971,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중간에 나 잘 듣고 있습니다, 딴짓 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 해당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튼을 입력하면 이 아이가 참여를 정말 했는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지금 한 번 눌렀던 참여 횟수에 한 번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참여했고, 미참여한 학생들, 딴짓하고 있어서 그걸 안 보고 있는 학생들은 누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수업에서 누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이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퀴즈 등록은요, 눌렀을 때 단답형, 다답형, 단답형, 서술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관식 단답형으로 뭐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데 퀴즈를 테스트 문제에서 단답형으로 뭐 넣어보겠습니다. 퀴즈명은 이렇고요. 답변 항목은, 자, 여기서 퀴즈 추가하기를 누르면 단답형, 다답형, 단답형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주관식 단답형을 오늘 수업은 즐거운가요? 라고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등록을 눌러버리면요, 퀴즈를 등록해왔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내용이 학생들에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은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퀴즈를 선생님이 일단 만들었으면 지금 만들었다고 학생들한테 자동으로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더보기를 눌러서요, 퀴즈 출제라는 걸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했던 퀴즈를 다른 이제 출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출제를 하면 출제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제가 아까 만들었던 그 단답형 문제가 학생들한테 나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내용을 입력을 하죠. 뭐 어떻게 입력을 할지, 뭐 아이들이 입력을 해서 응답을 하면, 제가 또 더보기를 눌렀을 때 퀴즈 결과가 여기 나와 있어요. 누르면 제가 내보낸 오늘 수업은 즐거운가요? 라는 어떤 이미지에 첨부했던 퀴즈에 네 라고 진관 테스트라는 학생이
몇 시에 주어식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라고 이제 퀴즈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응답한 결과를 아까처럼 추출하거나 뭐 파일로 이렇게 이걸 받을 수 있는 기능은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설문조사가 있는데, 역시 설문조사 누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예 아니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초등학생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설문지를 제가 보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고, 아이들한테는 바로 그 질문이 바로 뜹니다. 팝업창으로. 그러면 예 라고 또 아니오 라고 아이가 응답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 할 때 이렇게 바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 공유는, 문서 공유를 누르면 어떤 파일을 올릴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업로드를 해서 자료를 올리기 누르면 이렇게 지금 파일이 들어가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더보기, 여기 똑같이 학생들의 화면에 더보기가 있는데 여기에 자료 받기라고 화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공유를 안 할 거면 이 내용을 휴지통에 버려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부분만 이제 좀 확인을 하고 마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5개의 영상을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OBS를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업에 어떤 화면 전환이 필요할 때 여러가지 화면을 1번부터 5번까지 두고 1번 화면을 틀어줬다가 2번으로 전환했다가 3번으로 전환했다가 학교 방송실에서 방송부원들이 뭐 아침조에 뭐 교장선생님 말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화면을 전환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5개의 영상 최대 5개까지 추가를 해놓고 선생님이 원할 때마다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화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이학수터 내용 크게 나와 있는 이 전체 큰 화면, 요게 바로 주 화면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조그만 요 화면이 보조 화면이에요. 그래서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조 화면을 쓰지 않을 거라면 요 밑에 작은 화면 숨기기, 보이기 요 기능을 누르면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 나왔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좌우 반전을 할 수 있어요. 주 화면을 좌우 반전하겠다, 부 화면을 좌우 반전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아직 영상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추가를 눌러서, 그럼 영상 추가 어떤 걸 할 거냐? 일단 선생님의 지금 웹캠 화면을 하나 하겠다 라고 하면 요 지금 웹캠이 찍고 있는 화면이 나오죠. 저는 이걸 부화면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부화면에 집어넣으면 여기 작은 화면이 제 웹캠이 찍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역시나 이 화면은요, 학생들이 바로 이 화면이 뜨는 게 아니라 재생 버튼을 눌러야, 아까 저희가 말했죠, 어떤 영상을 처음 만들거나 또는 전환하거나 하면 이렇게 재생화면 버튼이 뜬다고요. 그러면 아이가 이 화면을 클릭해야 이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상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또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둘러보기를 해 볼게요. 둘러보기를 누르면 교사 화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나오는데, 확인을 한번 누르면, 자, 둘러보기가 뭐냐면 현재 접속해 있는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바둑판식 또는 이제 타이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누르면 여기 보면 진관 테스트라는 아이밖에 접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아이 화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만약에 학생들이 한 30명 접속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바둑판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주로 하고, 반대로 제 웹캠 부분을 주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러보기는 일단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화면밖에 설정이 안 돼요. 자, 이제야 비로소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 둘러보기 전체 아이들을 둘러보는 화면을 띄웠을 때 그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용자에서 아무리 다른 아이들의 화면을 클릭해도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에 대한 통제는 오롯이 교사가 한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통제하에서 초상권이나 저작권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보호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폐쇄적일 수 있다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또 플랫폼 선정에 있어서 이 실시간이 나한테 더 적합해, 아니면 이거는 좀 부적합해 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영상을 추가해서 화면 공유를 누른다 그러면 이 화면 공유를 어디를 할지, 전체 화면 첫 번째를 할지 두 번째를 할지, 아니면 어떤 열려있는 어플리케이션 창을 할지 크롬 탭을 할지 결정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클릭한다 라고 하면 이것이 또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떤 걸 주화면으로 할지 어떤 걸 부화면으로 할지 이거를 선택해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둘 다 보조 화면을 넣어도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숨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이제 교육화면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좌우 반전시킨다, 주화면을 좌우 반전시키겠다, 부화면을 좌우 반전시키겠다, 주를 바꾸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또 상하 반전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기능도 잘 넣어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소리, 이제 학생들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스피커에 음성을 끄거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마이크 부분 표시가 있는데 학생 마이크를 전부 켰다 껐다, 학생들의 마이크를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끄게 되면요, 학생들 개인이 스스로 마이크를 풀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또 교사의 어떤 수업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학생들의 마이크를 일괄 끌 수도 있고, 자, 녹화 시작 버튼이 있는데 이 녹화 시작 버튼은요, 학생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좌우 반전이나 이 밑에 있는 이 기능들은요 전부 다 제공되지 않아요. 교사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 목록을 지금 선생님 요렇게 뜨어있는 거, 나 수업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떠있네, 요 부분 누르시면 돼요. 또 지금 마이크 요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내 마이크를 키겠냐 끄겠냐 라는 건데, 자, 요걸 누르면 제 마이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내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누르면 끄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학생들은요, 교사가 그 내용을 이렇게 일괄로 통제를 하면요 스스로 킬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녹화 시작 버튼이 있죠. 이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어느 부분을 녹화할 건데 라고 이제 물어봐요. 이 화면에 나오는 이제 녹화분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이렇게 녹화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녹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 녹화가 시작되고 이 녹화를 모두 이제 일시 정지를 할 수도 있고요, 계속 녹화하다가 이제 다 해서 중지를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 영상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요. 이 영상 파일은 mp4 파일은 아니고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웹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양식인데요, 웹 브라우저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능하지만 이 학습자에 업로드하려면 mp4로 변환해야 된다, 이런 좀 수고로움이 좀 있다는 거. 이 영상은 웹사이트에서 활용할 영상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용량이 굉장히 작게 녹화가 되고 그 고화질의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걸 알 수가 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더 라이브를 기반으로 한 이 학습자의 실시간 쌍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 시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분이 되더라도 다시 할 수 없는 거가 아니라
다시 개설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아까 퀴즈로 등록했던 이 퀴즈 질문은요, 퀴즈 출제를 할 때 등록했던 게 이제 여기서 10개다 그럼 눌렀을 때 10개가 쫙 나와요. 이렇게 1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걸 클릭해서 출제 누르면 됩니다. 근데 좀 요거 아쉬운 거, 내가 다른 클래스나 다른 수업에서 이걸 하려고 할 때 연동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실시간 쌍방 테스트를 하면서 퀴즈를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 등록했던 퀴즈가 지금 여기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 아직까지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보신 바와 같이 좀 저작권이나 또 선생님이 비춰지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종료를 누르면 이렇게 마치게 되고요. 선생님이 수업을 종료하게 되면 학생들도 자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업 입장을 해서 이 수업 시작을 누르지 않고서는 학생이 접속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업의 시작과 끝은 모두 교사가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에 대한 그 중심은 교사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그 강좌를 개설할 때요, 강좌 관리에서 강좌를 개설할 때 아시겠지만 이제 강좌를 등록해서 이제 뭐 컨텐츠를 불러오거나 공유 자료를 쓰거나 내가 직접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해보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새로 바뀐 부분, 일반 수업과 화상 수업이 제공되어 있다. 처음부터 화상 수업을 체크할 수도 있고 일반 수업에서 화상 수업으로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상 수업으로 집어 넣어서 이렇게 강좌 제목을 넣고 시작하는 시간을 이렇게 몇 분으로 할지 정해놓고 이제 등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화상에 대한 강좌가 뜨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접속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교사가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요 강좌를 만들어 놓고 애써 만들어 놓은 강좌를 실수로 삭제를 눌렀을 때 바로 날아가게 되잖아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약 20일 정도를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복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것도 소요가 되는 거지만 그 어쨌든 삭제 신중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삭제를 누르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요 내용 위에 있는 문구를 정확하게 입력했느냐 했으면 삭제가 됩니다. 함부로 쉽게 이제 막 삭제하지 말라는 거고요. 요 강좌를 이제 복사 뭐 할 수 있어서 뭐 같은 포맷으로 좀 이제 뭐 내가 여기서 뭐 다른 그 클래스에서 올렸던 걸 내가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라는 거, 이런 부분이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해본 결과 굉장히 꼼꼼히 잘 만들었다. 그리고 실시간 쌍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말 공들인 부분이 많다. 좀 한국형 실시간 쌍방 수업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 라는 건데, 약간은 어쨌든 심혈 기울여 만든 부분이 오히려 폐쇄적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이제 구글이나 줌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 없이 링크만 주더라도 정말 쉽게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이 학습터에 반드시 접속해야 된다는 점, 링크 형태로 제공이 안 된다는 점, 반대로 이 학습터에 있는 아이들만 접속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학습터에 대한 실시간 쌍방 수업 부분, 그리고 좀 바뀐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2021학년도든 아무튼 뭐 개별 학급에서 뭐 플랫폼을 선정하는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본 내용을 토대로 현명하시고 학급에 어울리고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한번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하셔서 좋은 수업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안내 설명은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